안녕하세요. 띄어쓰기가 진짜 철저하게 돼 있는 극장 안에 오늘 들어왔네요. 독도극장 오늘 같이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돼서 반갑고요. 윤선 기자라고 합니다. 한 분씩 오늘 오신 관객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왕영은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태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맡은 전지입니다. 뒤에 지금 써있는 바와 같이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 질문들을 오픈 채팅창으로 받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하는 동안 뭐라도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참 요즘 너무 힘들죠. 힘든 와중에 극장까지 와주시고 마스크 끝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 띄어쓰기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새 이 마이크 돌리기는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GV의 매력은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도 제가 그분의 눈을 보고, 물론 모두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그분의 눈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을 테지만 괜찮으시다면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괜찮아요? 네, 이따 제가 뭐 대화명 누구의 질문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눈을 맞추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가볍게 손만 들어주시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을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이 영화 전주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이었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모두가 이 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극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굉장히 낭만적인 풍경들을 막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전주에서. 근데 지금 예전만큼 극장에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국이라 저는 극장이 풍경에 담긴 이 영화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의미로 가 닿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세 분도 지난해 영화제부터 지금까지 이 영화를 대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조금 달랐을 것 같고 또 이런 시기에 개봉을 하는 나의 자식, 나의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또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서요. 세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부터 쭉 이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말들이 스쳐가죠? 네네. 일단 뭐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들이 지금 좀 힘든 시기인데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영화들도 지금 많이 개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사실 저희 영화는 제목도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란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뭐 원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참 이 영화를 찍는 과정과 그 전주에서의 기억이 남다르고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좀 지금의 상황이 좀 역시 잘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그 친구랑 같이 이 영화를 집에서 VOD로 한번 시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바로 저기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영화 시청을 시도하길래 저는 그
친구랑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친구가 그 같이 영화 볼 때 뭐 핸드폰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영화를 그렇게 보니까 바로 안 되겠다 그냥 해리포터 그 저기 아즈카반의 죄수 혹은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바로 제가 그 채널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면 저도 이 국도극장을 그 전주에서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여백의 그 공간들의 그 공간이 주는 그 여백의 그 아름다움이 참 저한테 이 영화는 내 영화지만 참 극장에서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영화거든요. 오히려 다른 어떤 화려한 영화보다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보이게 됐는데 저도 역시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렇게나마 관객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개봉하고 나서 갖게 되는 첫 GV인데 보통 개봉하면 이제 첫 주에 열심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들이 그랬듯이 이 상황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는 자리를 다 같이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극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띄웠었는데 국도극장이 실제로는 사라진 극장이고 이제 이런 재개봉관들을 보기 힘들고 근데 어쨌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계속 꿋꿋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극장이 우리를 보는 마음은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극장이 있어, 소중해. 근데 극장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이 영화를 통해 하게 됐는데 요즘처럼 극장이 조금 더 애틋해지는 때가 없었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나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영화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인물 하나하나를 매만지는 시선이 너무 따뜻한 영화여서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본 순간부터 내내 반해 있는 상태인데 감독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시나리오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볼수록 각 인물에게 아주 충분한 사연을 주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어느 캐릭터 하나 좀 소홀하게 만지지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물씬 나는 영화거든요. 다 정성스럽게 매만져서 내놓은 캐릭터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캐릭터를 가장 마지막에 추가하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런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주요 캐릭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캐릭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는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정규수 선생님이 연기하신 부동산 성씨가 아마 제일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오씨, 기태, 영은, 엄마, 형은 너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이 됐을 것 같고 상진이 정도 그렇지 않을까. 서울대 배우 연기한 네.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순서적으로 조금 그렇게 됐다는데 안 그래도 그 부동산 성씨가 등장하는 장면에 그 정규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잠깐 나오고 빠지잖아요. 정말 왔어 라고 소개를 해주는 장면인데 저는 거기서도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보였어요. 아마 그런 대사 아시죠? 뭐 저기에서 뭐가 왔는데 뭐 전라도 사투리 같은 뭔가를 하시지 않나요? 거시기하고 머시기가 온다고 그거는 사실 저희 대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정규 선생님도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애드립으로 해주신 거.
아, 정말 환상적인 애드리브를 해주시고 퇴장을 하셨네요. 그래서 머시기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전지희 감독님께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매만지는 감독의 시선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혹시 이 감독님 평소에 군상극을 만드는 것도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극처럼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그들 하나하나의 사연을 좀 주는 그 방식을 우리가 군상극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이제 일본 영화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 방식 같은 것들인데 그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싶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용어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처음 쓸 때도 물론 기태가 메인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 기태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모든 캐릭터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누구 한 명이 나쁜 놈이고 누구 한 명이 좋은 놈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들 불쌍한 우리의 그 좀 뭐랄까 감추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어느 하나를 좀 뭐 소홀히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쓸 때.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스럽다는데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특히 여기 앉아있는 두 명의 캐릭터 그 오씨 아저씨, 어머니를 연기한 그 캐릭터들의 면면이 특히 그러하다는데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 영화를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기태의 상황이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PC방에서. 근데 그때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이력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산업회사에서도 몇 개월씩 한 두어 번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법고시가 폐지가 된 게 이 사람에게는 핑계일 수도 있겠다. 고향으로 오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동희 배우님은 그 기태가 내려오기 전의 상황들을 어떻게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드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감독님하고 그 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가지고 혹시 감독님이 설정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안 했었나요, 우리가? 했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 네, 은성자님이 지금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 막 영화에서 드러나게는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뭐 기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 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 금방 올라갈 거라고 하고 뭐 올라가면 일이 있는 것처럼 그 뭐 법대 다녔고 뭐 사시곡 준비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냥 그 서울에 있던 전체 시간을 내가 고시생이라고 그냥 이름하는 거지 그 안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설정을 하기로는 정말로 고시 공부를 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냥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했었던 설정으로 했었죠. 감독판에서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짙은 여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태에게도 조금 더 많은 여백의 순간들을 영화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터미널에 버스가 이렇게 도착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차 안에 혼자 이렇게 옆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얼굴을 비추는 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듯한 그 기태의 모습들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관객이 보는 모습이잖아요. 기태의 모습이 뭔가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잘 모르고 방황한 듯한 인상을 첫 장면, 첫 시퀀스부터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좀 묻어나길 바라셨어요? 이동희 배우는 그 첫 등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볼 때 그 인물이 딱 처음에 관객하고 마주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우가, 이 인물이 어떤 표정과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첫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버스에 내리기 직전에 내리고 싶지 않은 기태 내리고 싶지도 않고 하고 내려서 어디 가고 싶지도 않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그 사람의 그 착잡한 얼굴이 저는 그냥 시작부터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다고 좀 믿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신경 써서 표현한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의 어떤 표정은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어떤 그 유년 시절 기억을 더듬어서 참 가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이제 등 떠밀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은 참 어울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에 대한 어떤 외로움, 그리고 느껴지는 그런 착잡함을 좀 기태하고 많이 좀 연결짓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그런 얼굴로 시작한 영화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1917이라는 영화의 그 조지 맥케이라는 배우가 그 카메라 뒤쪽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물론 북독장 그 전에 찍었지만, 조지 맥케이를 연구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물론 그분한테는 부족하지만, 근데 참 굉장히 영화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많이 좀 염두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독님하고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있는 그 기태의 얼굴을 보면서 첫 단추가 잘 채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동희 배우가 연기하는 것들 항상 보면 진짜 예민하게 디테일을 잘 챙기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에 너무 감탄했던 기억이 있고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동희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첫 등장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마침 지금 대화창에 이동희 짱 멋있어 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 좀 후반 장면이긴 한데, 기태가 혼자 남아서 못 먹는다던 고등어를 먹고 영은이의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배우님은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손을 한번. 예. 저는 그때 그 고등어를 이렇게 해집는 때 잘 또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같이 고등어를 먹는다는 혼자만의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헤집어서 엄마 걸 좀 남겨놓는, 그래서 거기서 좀 혼자 어떤 좀 울컥 좀 차오르는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은의 문자, 그 전에 이제 영은의 문자 보고 이제 그 느끼는 감정들은 이게 그래도 이 외로운 와중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태로서는 좀 많이 좀 치유가 되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영은하고의 이제 뒤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하고로 이어지는 그 감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태는 고향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니까 열린 결말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항상 뭐 감독을 닫아놨어도 결말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결말은 보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저부터도 열어놨죠. 예. 네, 그럼 제가 혼자 닫고 있지 않겠습니다. 배우가 어떤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좀 진정하시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배우가 얘기해줄 때 그게 굉장히 짜릿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기한 것들을 보면서 발견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첫째, 네.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지금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첫 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기태 등장과는 너무나 차별화되게 요란하게 등장하는 왕영은 씨가 또 영화에 있잖아요. 중국집 씬 촬영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차를 막 퍼포먼스라고 따르고 있는데 앞에서 가족들은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막 애는 막 엎어지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중국집에서 촬영하던 그날 기억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넘어갔어요, 그 장면이 설마? 네, 순탄했죠 우리. 이상희 배우님은 굉장히 순탄하게 정말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단 한 번 다 일부러 물을 튄 거잖아요. 그 일부러 철저히 계산된 물 튀김으로 완벽히 구사하셨고 이제 나머지 배우들이 이제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터가지고 아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찍은 모니터를 보면서 좀 패배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코믹 연기에 자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희 배우님께 없던 그 벨트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조금 더 능숙하게 잘하는 설정이에요.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고, 왜냐하면 왕영은이가 되게 열심히 사니까 이 알바 저 알바 다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그곳에서 그걸 하는 게 일이니까 그 가족의 상황과는 별개로 저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연습도 그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냥 그 정도 나왔어요. 아니 인상 깊었어요. 아니 그리고 중국집 얘기를 꺼내자마자 지금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동 휘리릭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정말 그런 중국집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선 주셨어요. 네네, 진짜로 원래 그런 퍼포먼스는 원래 중국에 원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전에도 전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그 마을버스에 그 지역 광고가 나오는 TV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중국집에서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기를 한번 꼭 찾아가야지 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영화에 썼네요.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와 있어요. 한나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은영이 무량동이 춤을 누구에게 배우신 건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 뒤에 춤추시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건지. 혹시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 부끄러우신가요? 아, 네. 저 무용 선생님이 나름 계셨어요.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도 몇 번 받았고, 근데 원래 선생님께서는 되게 더 화려하고 멋있는 액션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개인 레슨을 하면서 계속 이제 빠지는 거죠, 개수가.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하지 맙시다 해서 된 게 저거예요. 아, 그리고 그 선생님은 우리 영화에 출연도 잠깐 하셨어요. 어느 아, 장면이요? 맞아요. 그 중국집에서 얼굴이 아주 잠깐 나오는 웨이터 음식 갖다 놓고 나가시는 정준하 배우라고. 네. 무량동이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전 이상희 배우에게 같은 질문을 전주에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배우의 초기작이 생각나는 역할이었거든요. 되게 순하고 감성적인 얼굴을 진짜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극 중에서 오씨 아저씨가 뭐 악발이다, 뭐 쟤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맑고 되게 단단해서 예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영은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전에 연애담이라는 작품도 물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어쨌든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 캐스팅이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본인은 어땠어요? 저도 좋았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먼저 이 대본을 보게 됐고 그 영은이라는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하고 싶다고 먼저 오퍼를 드렸어요. 대본 속에 이 친구를 너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고 되게 잘 표현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어요. 이걸로 더 많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들어오는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배우들에게 여배우들에게 멜로드라마가 사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되게 많은 얼굴을 발견하게 하는 장르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말 걸출한 여배우들은 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물론 다른 완전히 다양한 여성 서사도 존재해야겠지만 배우들이 이런 얼굴을 보여줄 때마다 너무 반갑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태가 영은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호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좀 자기에게 없는 면을 영은에게 보았기 때문에 조금 호감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향해서 굉장히 다부지게 걸어가는 캐릭터잖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캐릭터죠, 영화 안에서. 그래서 영은을 향한 기태의 마음이 이게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동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고, 약간 기태가 바라보는 영혼은 참 나에게 없는,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부분을 가진 그 사람에게 끌리는, 그 좀 반대 성향에 끌리는 그런 사람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기태를 연기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참 이상희 배우님이 잘 표현을 해주셔서 그렇게 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없는,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참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좀 많이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족한테 항상 맨날 큰 소리 치고 짜증 다 내고 밖에 나와서 친절한 것처럼 기태도 좀 그런 역할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굿보스라는 귀여운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기태는 어머니와 대화하거나 형과 대화를 할 때 유독 화를 내고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무엇이 기태를 그렇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도 집에 이제 들어가면 어머님께 이렇게 좀 살갑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좀 많이 숨기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일이 아닌 일들은 거의 철저히 숨기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좀 싫고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보통 이제 그렇게 안 되게끔 괜찮으니까 좀 빨리 이야기를 해달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좀 채근하는 스타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가 오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태도 마찬가지로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간 이 건강에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좀 괜찮다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엄마의 모습에 대한 그냥 다정하게 어머니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가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잘못되고 나쁜 마음은 절대 아니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서툴고 좀 그렇게 좀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태를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태에게 오씨 아저씨와의 담배 타임이 있다는 거.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씩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극장 앞에서 쪼그리고 담배 피는 오씨 아저씨와 기태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반복되면서 어떤 리듬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점점 더 아늑한 세팅으로 앞에다 뭐 잿저리 같은 것도 아늑하게 갖다 놓고 뭐 이런 세팅으로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는 굉장히 영화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뿜는 연기의 모양도 그렇고 담배를 무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쓰면서 좀 자동적으로 떠오른 이미지인지 아니면 오씨 아저씨와의 씬들을 위해 약간은 좀 기능적으로 처음에 접근했던 씬인지 궁금해요. 담배는 좀 중요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그 감정을 잘 모르지만 오히려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담배를 봤을 때 1번으로는 물론 몸에 해롭겠다는 먼저 생각이 나지만 그 외에는 그거를 제외한다면 되게 그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그 뭐랄까 그 공기와 그 온전히 가지는 자기만의 시간 또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대로 셋이 있으면 셋이 있는 대로 말없이 담배를 피는 그 어떤 뭐랄까 어떻게 말하면 좀 동경화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왜 담배를 피우냐면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크게 들이마시고 뱉고 하는 데서 그 안정감을 얻는다고 그런 면에서는 뭐 하나의 다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소재였죠. 그 장면을 촬영 현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몰아찍는 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씬 다 몰아서 담배 피우는 장면 찍고 낮에 극장 앞에 앉아 있는 거 다 몰아서 찍고 씬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좀 몰아서 촬영을 한 씬들인 거죠. 어때요, 이동현 배우님? 네, 아무래도 뭐 여건상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찍기도 했는데 찍는 내내 이제 좀 씬이 많이 헷갈리는 게 거의 담배가 없는 씬이 없어서 무슨 씬을 찍었더라 계속 담배를 들고 있으니까 이 담배 연결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한희 선생님이랑 저랑 굉장한 그 타투 속에서 정말 찍었죠. 진짜 찍다가 이제 컷이 나면은 이제 담배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걸리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대사를 할 때는 어떻게 손을 어디 위치에 놔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이한희 선생님하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우리는 편안하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이한희 배우와 이동희 배우가 서로 오가는 디테일의 내공들이 정말 장난 아닌 장면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연기하면서 굉장히 짜릿함을 느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그 참 오 씨와의 이 대화를 나눈 그 장면은 정말 제가 한 거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고 정말 이한희 선생님께서 너무 완벽히 그냥 오 씨 그 자체로 그렇게 와 계셔 주셨어요. 정말 분장을 딱 마치고 이렇게 목에 수건을 탁 두르고 이제 계신데 정말 정말 여기에 극장지기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지내오고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거고 나도 사실 이제 기태로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처음에 말 꺼내긴 참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에게 정말 남한테 잘 안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술술 하게 되는 그런 힘은 나오게 되는 그 힘은 그것을 어쨌든 간에 오 씨가 다 끌어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선생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는 제 인생 최고의 영화 인생 최고의 분량의 대사 한 6장에서 7장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도 정말 눈 감고 이걸 한 번에 가시려나? 설마 끊어가시겠지? 그런 뭐 조금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딱 현장 들어가서 오 씨랑 연기를 하는데 이한 선생님하고 연기를 하는데 정말 술술술 그냥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치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끔 선생님이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외로움에 대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영은 서울에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태가 같이 외로워지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침 여기에 그 외로움의 키워드에 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스 커피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서울에서는 영은과도 같이 외로워질 거란 기태의 대사가 인상적인데요. 감독님 배우님들도 서울에서만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저도 서울 사람이긴 한데 서울 자체라기보다
뭐 서울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다 있으면 또 다르겠죠. 근데 기태는 혼자 떨어져 와서 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기보다 타지이면서 대도시인 그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뭐랄까 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뭐랄까 바람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쫓기듯이 흘러가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가끔 이렇게 이제 이쪽 그 서울 시내 여기 종로 쪽 이렇게 나오면 분주하잖아요. 이제 그 광화문 쪽 뭐 이렇게 시청 그리고 명동 일대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정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던 시절에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던 시절에 이쪽 근처를 참 많이 왔어요. 이제 이 극장도 마찬가지고 뭐 근처에 있는 많은 극장들에서 옛날 영화들을 많이 지금 상영을 하고 그 서울아트 시네마 옛날에 있던 그 낙원상가 그 건물도 그렇고 저쪽에 시네큐브도 그렇고 많이 오가면서 영화를 보고 좀 많이 위로를 받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쪽으로 나와보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때 조금 뭔가 모를 어떤 외로움이 있었어요. 직업이 아무래도 그때 없었기도 했고 근데 저는 영화 배우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매일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를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저의 집이 좀 시내하고 좀 떨어진 동네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좀 한산한 편인데 저도 가끔 지금도 아까 지금 식사하려고 조금 일찍 와서 돌아다녀 보면은 역시 느껴지는 그런 도심 속의 외로움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태도 그 고향에서 서울을 떠올리면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좀 많이 좀 연관을 지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지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 주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촬영하거나 할 때 그냥 서울만 벗어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속도로 타고 탁 나가는데 산세가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뭐지? 만약에 저희는 이제 일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일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불안한데 지방에 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전 뉴욕은 안 가봤지만 또 뉴욕 자주 가니까 아니, 뉴욕 가면 그렇게 막 뉴요커들의 삶이 거시기하다면서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서울이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저 급하지도 않은데 아침에 전철 타면 나도 모르게 뛰고 있고 그래서 뭐지?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태가 많이 공감이 돼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하고요.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두 배우의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성 배우들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희 선생님 얘기 잠깐 나왔지만 뭐 신신혜 선생님도 그렇고 중견 배우들을 정말 성실히 생각하고 캐릭터를 입히고 캐스팅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아주 많이 봐왔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이상 새롭게 바라보기를 좀 포기했던 혹은 잊었던 배우들에 대한 아주 따뜻한 시선이 이 영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은 정말 자동적으로 머리에 뿅 떠오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배우를 이 영화에 뭐 전체 배우를 캐스팅할 때
가장 염두에도 1번으로 생각했던 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뭐랄까 그냥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사투리가 가능한 분들로 좁혀지긴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한희 선생님이나 신희 선생님은 뭐 사실은 사투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냥 제 머릿속에 그 두 배우분들의 이미지는 이거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살짝의 반대는 아니고 이렇게 진짜로 그런 분들이 네 조금 계셨었어요. 근데 동희 씨도 맨날 얘기하지만 저도 감독님한테 아 감독님 그 혹시 추석 특집 핵폭탄 가족 코미디 생각하시냐고 제가 대본을 잘못 봤냐고 선생님 두 분과 제가 나서면 추석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정말로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 베테랑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모니터를 볼 때 제 마음은 확실히 좀 미안해요. 많이 다 잘하시는 분이지만 마음이 살짝 갑자기 이렇게 편안해진달까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배우는 배우구나. 신 선생님 막 화려한 막 선녀 옷 입고 세상을 조지경 부르실 때랑 어떻게 저렇게 다르실 수가 있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희 배우님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꼬꼬마 기자 시절에 저희 편집장님이 이한희 배우를 인터뷰하고 온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본인은 단역이거나 조연이지만 편집되진 않는 배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연기는 한 장면도 잘라낼 게 없이 현장에서 쏟아내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 두 배우가 아마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근데 어떡해요? 저 영화에서 어떡하지? 네. 근데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흐름 이제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아니 근데 선생님 모르시는 일.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신신혜 선생님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왜냐면 제가 본 모습들이 매체에서 뭐 극한 직업에서도 너무 재미있으시고 그리고 저도 요지경이 좀 컸어가지고 근데 리딩 같이 하고서 진짜 되게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았고 영화 보고서 저한테 사실 가장 큰 울림을 준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희 선생님도 원체 사람에 대한 그 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되게 깊으세요. 예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마음 아픈 이야기 기사를 제가 얘기하다가 아, 이거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뭐 저도 이해가 돼요라고 말을 했을 때 선배님이 그 이해가 된다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가 손이 요만큼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네가 이만큼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태도로 항상 현장에 오셨고 저희를 대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했고 동희도 특히 진짜 좋아했고 맞아요. 제가 그 선생님하고 거기가 벌교였나요? 벌교에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재밌는 거 전에 또 좀 훈훈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참 대본이 참 좋아서 저는 이 영화를 하는 게 참 기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고 한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려고 해야지 네가 무슨 일을 해서 사랑한다고 자꾸 이유를 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머리가 좀 멍해졌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되게 좋은 또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선생님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나왔는데 정말 외제차 중에서도 제일 좋은 외제차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차 3사 독일차보다 더 훌륭한, 정말 저는 그 실물도 많이 못 본 차가 거기 그렇게 딱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정말 화려한 차가 여기 있네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참 아주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참 들으시다 선생님이 내 차요? 선생님 벌교까지 저 차를 운전을 해서 그때 선생님 매니저 없이 다니셨는데, 매니저 없이 그냥 혼자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일을 사랑하면 네, 좀 감동이 퇴색되는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배꼽을 잡고 정말 쓰러졌어요. 네, 정말 재밌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렵지만 저희의 일을 사랑해보도록 해요. 그럼 저희에게도 언젠가. 이한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상희 배우도 얘기했지만 신신혜 선생님 나오는 장면, 사실 아픈 엄마는 사실 영화에 치특해져. 그래서 항상 보면 너무 마음이 아린데, 엄마들은 왜 그렇게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을까요? 치매가 걸린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정신을 어떻게 고등어를 구워놓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서 그냥 밥도 못 먹을까 봐 평생 걱정하던 기억 때문에 그러는지, 걱정하고 살아서 평생 그러는지, 그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기타가 이렇게 꺼낼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 두 분과 여기 계신 배우들, 여기 계시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모든 배우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연기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전해져 오는 것 같고요. 채팅창에 극장 그리고 간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권삼홍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굉장히 재밌는 의견을 주셨는데, 처음에 국도극장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한국판 시네마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라지고 상실되어가는 옛 극장과 현실의 상상이 아파한 인물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간 이야기가 교차되는 작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극장이라는 요소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극장 간판, 제가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 썼던 단편에서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영화가 필요했어요. 영화라는 소재, 그리고 간판이라는 소재가 필요했어서 이제 극장이 됐는데, 네,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네네.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말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인생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화란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단편에서는 주인공이 직접 간판에 이제 뭐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 씨가 대신 해주죠. 근데 그런 뭐 주인공, 인생 이런 것들이 뛸 수 없는 것 같아요, 영화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영화를 보는 2000년대생 출생 뭐 관객들이라든지 극장에 그렇게 그림을 간판에 걸던 걸 아예 모르는 관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몰라요.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하는 간판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한동안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정말 완전 잊고 있던 추억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안 그래도 영화 간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애봉이 조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감독님 영화 간판 영화들은 감독님 최애 영화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누구세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아, 네. 배경진이니? 네. 아, 네, 아는 지금. 제목이 영화들인가요? 예, 그거 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화의 설정상 그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이런 단관극장들이 없어지면서 또 간판, son간판도 없어지는 그 시기들에서 이게 왜 극중에서 오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디서 갖고 와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버려진 간판들을 쓸 수 있는 영화의 시기들이 90년대 후반, 초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의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영화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순서마다 컨셉트는 있었죠. 근데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화들을 그 안에서 고른 거죠. 예. 저 흐르는 강물처럼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 같고 인물들의 감정이랑 좀 연결되는 영화들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뭔가 한창 몽글몽글한 감정을 나눌 때 천밀밀이었던 것 같고 이후 박하사탕 또 봄날은 간다 이런 식으로 간판들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대망의 영웅본색 간판이 나오는데 장원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마지막 극장 씬에서 영웅본색 간판의 장국영 얼굴이 기태 얼굴로 바뀌어 있던 게 맞는지, 맞다면 누군가 실제로 간판 속 얼굴을 바꾸어 그렸다는 설정인지 아니면 관객을 위한 가상의 간판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충분히 연출을 잘 못했나 봐요. 그거는 오씨가 기태 이제 혼자 두고 극장에 두고 입원을 하러 가면서 이제 전날 뭐 그런 얘기해요. 뭐 그 간판 거는 놈들 늦게 와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그게 기태가 밤에 작업실을 찾아왔던 그날에 이제 새로 걸린 간판인데 몰래 이제 기태를 위해서 그려놓았던 마지막 선물 같은 그런 간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전달은 안 된 모양이군요. 아니에요. 그것도 열린 결말로, 네, 열린 네. 간판으로. 안 그래도 배우들께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이 영화 속에 본인이 출연했던 한 장면을 저런 식으로 국도극장의 간판, 그림 간판으로 그려서 걸 수 있다면 각각 어떤 장면들을 꼽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 영화 안에서요. 본인이 찍은 이 영화 안에서 출연 장면들 중에 하나를 그림의 간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어렵네요, 질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본인이 출연한 중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려서 간판으로 네네. 걸고 싶은 장면. 네. 동의. 저는 딱 좋아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목하고도 잘 맞아야 하니까 극장에서 제가 혼자 청소를 하는 그 텅 빈 객석에 그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저와 그 뒤쪽에서 놀리키려고 하는 상희 누나까지 이렇게 포스터로 하면 좀 공포 영화 같나요? 아무튼 그게 그 제목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답변 부담되시겠어요? 부담되네요. 저는 그 중국집이 좋은 맞아요. 전주 그 프로그램 책에 보면 그게 그 제일 커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안 그래도 이런 질문 주시는 분 계셨는데 저도 이 스틸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공개된 다음에 공개된 스틸인데
그 이수민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기태가 술에 취해서 영은이 알바라는 카페에 찾아가는 씬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기태가 영은에게 기대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영화 안에서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게 있어요. 저 찍기도 찍었는데 이제 영은 기태가 이제 막 그 형과의 막 괴로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영은이는 같이 가자고 하고 그 괴로운 마음에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가서 이제 영은이가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요. 마시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와락 사실 시나리오는 않는 거였는데 이제 두 배우가 그때 상황과 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기대는 정도로 하자 해서 찍었는데 왜 잘렸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뭔가 조금 네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좀 그게 좀 너무 왈칵인가 그런 느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은 좀 영은이와의 관계를 조금 아사무사하게 조금 남겨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 헤어지는 게 좀 그 다음에 영은이가 바로 서울에 가 있고 해서 그런 편집 때문인지 좀 네. 네, 그 스틸 굉장히 예쁜 스틸이에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채팅방에 진짜 좋은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 채팅방에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겠습니다. 안용진 님이 질문 주셨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코너 중에 숨어 보는 명작, 순보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국도극장은 순보명이 아닌 다 같이 보는 명작, 다보명이 될 거라 믿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난 일단 확신을 주셨고요. 어디 계시죠, 안용진 님? 네, 저기 계시다고 합니다. 네, 박수를 지금 쳐드리고 있네요. 질문은 이거예요. 세 분께 국도극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게 영화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여기 영화 안에 등장하는 국도극장이라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국도극장 그 간판에 걸리는 그 그림들이 조금 더 대본을 읽을 때보다 명확하게 보이고 와닿았었는데 왜 가끔 영화 보면은 참 저 사람의 삶은 멋있고 사랑스럽고 비극적인 것조차도 아름답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 삶은 과연 그럴까 싶을 때가 있는데 이 국도극장을 보면서 기태의 삶도 그 위에 걸린 입간판들처럼 그 부분들이 되게 닮아있고 의미있고 그리고 밖에서 보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애처롭고 안쓰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이 영화 같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삶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국도극장이라는 이 영화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정말 기태로서의 삶이 그리고 저 이동이라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특별한 거 없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의 또 어떤 그런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같은 한 어떤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좀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국도극장 그리고 극장이 주는 저에게 어떤 의미는 저는 항상 좀 마음이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풀기보다는 극장에 좀 혼자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뭐 친구들이 바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기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저만의 어떤 생각이 들 때 극장을 찾아가곤 했는데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장르가 어떤 영화든 좀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오늘 찾아오신 관객분들과 또 이 영화를 정말 다보명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도 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의 내용보다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아직은 철이 한참 더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때는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좀 들떠있기도 하고 좀 그랬기도 했는데 이제 영화를 촬영을 들어가고 이제 바로 며칠 전까지도 영화가 개봉을 하고 또 개봉을 한 후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찍고 힘들게 개봉하고 근데 계속 힘든 것만 생각했구나 내가.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이런 좋은 인연들이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두 분 비롯해서 다른 선배님들, 배우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 사실 힘든 것만 생각하면 정말 양적으로만 따지면 고마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서 국도극장이 어떤 의미냐 물어보면 너무 고마운 영화다. 그리고 그냥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인생을 보는 자세라든지 힘든 거를 넘어갈 때에 이 영화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서 빈딩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영화 안에서 모든 캐릭터와 감정과 서사가 너무 섬세하게 다뤄져서 좋았다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아마 그렇겠죠. 이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영화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시고 마스크도 한 번도 안 벗으시고 우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도극장 배우들이 이제 막 감독님과 같이 극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극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상희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큰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늘 귀한 이런 경험은 저는 처음이라서 그 마스크를 쓰신 상태로 이렇게 되게 열렬히 응시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게 한편으로 참 마음이 고맙고 또 빨리 좀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뭐 OTT가 잘 된다는데 그 극장이 없으면은 저는 되게 슬퍼질 것 같아요. 그 동희가 힘들 때 극장을 찾아가서 혼자서 온전히 이렇게 맞이하는 고독과 적막의 순간을 좋아하듯이 저도 되게 그런데 좀 다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국도극장 검색해서 국도극장 감독판 검색해서 저도요. 그래서 관객 수 보거든요. 전 인스타그램.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감사드리는 관객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게 봐주셔서 그래도 좋은 얘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다음에 더 앞으로 더 큰 실망 안겨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저도 배우 생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모든 배우분들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진짜
정말 너무 소중해요. 예전에는 막 솔직히 몰라 뭐 이 영화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꽉꽉 차는 막 이런 영화들 봤을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국도국장이 저한테 감사한 영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어려운 시국에 늦은 시간에 발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도극장 5월 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극장판도 지금 두 버전으로 개봉을 했는데 오늘 이동희 배우와 이상희 배우가 얘기하셨듯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는 감흥이 정말 남달라요. 오늘 오신 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고 주변에도 그 경험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조심스럽게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극장에서 이 영화를 꼭 보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세요. 감사합니다.